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튼 이제 출판물이 날짜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내일 결국은 이제 발간이 됩니다. 이 법원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출판 금지 소송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 내용이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국가안보 차원에서 출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이미 다 알려졌다. 이래서 이제 출판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볼튼에 대한 불만을 그야말로 이런 분의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감정을 폭발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난 한 거의 이제 4년간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적 특징을 보면 본인의 특이한 캐릭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볼튼 회고록을 계기로 해서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기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런 트위터 저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미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판세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볼튼 회고록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 부분 이 출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 정책을 또 끌고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지식과 정보 판단 능력 그리고 이 위기 국면에 있어서의 탁월한 리더십 이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볼튼 회고록이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연일 볼튼을 욕하고 있는데요. 또라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맹 비난을 하고 있어요. 맹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7일 날에는 괴짜, 바보, 전쟁광, 무능력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책은 전부 거짓말로 꾸며졌다. 그러면서 이 유엔 대사 인준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를 주다 보니까 본인이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를 줬다. 이렇게 해서 이 볼튼의 인성, 이 청문회 과정에서 튀쳐나올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볼튼은 2005년도에 이미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일 때 유엔 대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볼튼 출판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에서 바로 반격을 하고 나왔고요. NSC에서 백악관 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레터를 보냈다. 이것까지는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튼이 이 책자를 출판하기 전에 백악관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한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본래 이런 국가 이 안보와 관련된 책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같은 데서도 책자를 직원이 쓰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사전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는 무려 400여 곳에 대해서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그 중에는 약 4분의 1량 되는 남북 관련 내용도 1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는 이 볼튼이 백악관 측의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북 관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 백악관이 수정을 요구했는데요. 단정적으로 쓴 대목 즉 볼튼의 주관적 의사가 지나치게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고 백악관에서 요청을 했고
볼튼은 그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서너 가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 국가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본래 초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내 추측에는 이런 말을 추가하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이 책에서는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익하고 미국 국가 이익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아마 이것을 하나의 진실로 딱 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본 정의다. 그렇게 보면 상당한 외교적인 또 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는 즉 이거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 미 정부 의견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볼튼이 본래는 한국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는 아니다.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에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국의 의제가 항상 우리 의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도 될 수 있고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 부정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북한이 정보 숨긴다 그러면 다 숨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 이런 거 다 숨기는데 미국이 넘어갔느냐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다. 이 핵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이제 다 수용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볼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로 만든다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을 한국인들로 수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로. 왜냐하면 너무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일본을 대한다 이런 국내 정치적인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비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자라도 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반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식 구조 이런 것이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야권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백악관이 의식을 해서 한국인들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볼튼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볼튼 회고록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큰 관심이 과연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번에 회고록 후폭풍에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것이 큰 관심입니다. 이러는 사이에서 그러잖아도 이 회고록 사건이 터지기 직전부터 외교안보 진영이 개편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 이 많은 관심사항이었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사표 처리되면서 그러는데 어제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보실은 그동안에 이 업무 성격상 대외에서 청와대 외부에서 대규모 회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청와대 NSC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서 밥 먹다 얘기하다 보면 이 업무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업무 얘기가 나가고 그것이 외교 또 기밀사항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하고 오찬을 했다. 그러면 시기적인 특성에서 보면 결국 정의용 안보실장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의 이임 오찬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안보실장은 작년 말부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사의를 여러 번 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 실장이 주도해온 것이 미북회담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의를 반려했던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볼튼 비판 그 중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것도 하필이면 또 대통령이 조현병적 사고를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런 대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도 심리적 충격도 컸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 여권으로부터 이 눈치도 의심도 많이 받지 않을까 심경이 착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 안보실 대규모 오찬 만약에 지금 그냥 이 회고록과 관련된 해명이다 그러면 회의실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계급이 좀 낮은 분들과도 회동을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번 파동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떠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고 또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오찬, 사실상의 이모찬이 아니겠느냐, 이런데 저는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미 정부에서도 볼튼 회고록 수정 요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출간이 됐지 않습니까? 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여권에서 일제히 지금 완전히 이 볼튼 공세에 그야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허접한 매파에 불과하다, 외교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볼튼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왜곡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조현병적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볼튼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네오콘의 진심이냐, 이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또 중재자론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유지해 오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지도자인 것처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볼튼 회고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가 많이 나타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0여 곳을 수정을 하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조사를 해본 바 앞에서 제가 예시해 준 거 말고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 본다면 상당 부분이 볼튼이 얘기한 것이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면 이제 중재자론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수정을 하고 또 요구하고 있고 강력히 볼튼 때리기에 모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볼튼은 ABC 방송과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거는 전략적 실수다. 그리고 이제는 비핵화 외교 끝났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는 자기만 없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졌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고 본인이 백악관을 떠났어도 그러한 역할, 즉 김정은이를 제대로 보고 또 트럼프의 잘못된 전략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백악관 안에 많이 있다. 절대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이 즉 핵을 언젠가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30년 이상을 속아 넘어왔다. 이렇게 지금 볼튼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 대신에 동결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핵 포기보다는 핵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FFVD보다는 동결을 원하게 된 것은 그만큼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을 본인의 외교적인 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역시 정치인답게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의 비핵 안보보다는 핵이 있어도 미국만 괜찮으면 좋다는 이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 핵 동결 이것을 막은 사람은 이 회고록을 보면 볼튼과 폼페이오로 되어 있고 핵 동결이란 말은 결국은 비건이 오히려 선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작년 6월 달에 새 협상에서는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썼고요. 이 기사 취재원은 바로 비건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에 핵 동결로 갔더라면 정말 오싹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튼은 적고 있고요. 이 폼페이오도 볼튼과 이런 점에서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회동과 관련해서 역시 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로부터도 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본인도 판문점 회동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판문점 회동 직전에 그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 책을 보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DMZ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를 당하면서까지 간 것은 그야말로 홍보에 치중한 그 이벤트적 쇼에 치중하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더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이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워싱턴을 갔어요.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워싱턴에 달려가 가지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어떻게 좀 브릿지 역할을 해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당시에 작년에 밝힌 대북 경협 이 제재 해제도 좀 받아보고 하려고 4월에 갔는데 30분짜리 단독회담 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단독회담은 3분밖에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때 가져간 안이 good enough deal이라고 하는 중재안이었습니다. 즉 괜찮은 거래라 이런 말로 했는데 미국이 먼저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나중에 북한 핵시설을 좀 폐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인데 당시 트럼프한테 비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쇼적 즉 이벤트적 3차 정상회담을 주선하다가 실패했다는 또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문점이나 또는 미 해군 함정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미 해군 함정 이것은 미국과 당시 소련과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을 말하자면 벤치마킹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관해서 트럼프는 중간에 반을 끌었다고 그래요. 한 번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도 두 번이나 걸어서 나가기를 원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해야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눈치도 못 채면서 이런 쇼적인 이벤트적인 정상회담을 제안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현 정권이 미북 간의 회담이 됐든 남북 간의 회담이 됐든 그야말로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나는 것을 시종일관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하라 그러니까 트럼프 비핵화 합의가 먼저 있어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똑 잘라서 반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정말 그 미북 간에 남북 간에 또 한미 정상들의 그 내막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15위 내외의 중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또 이 조현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실질적인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약에 보아왔다 지난 2년간 그러면 저도 논평의 방향과 깊이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2018년도 이전보다 더 강한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났다.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 이런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 선임연구원 미 CIA 분석관이죠. 최근에도 우리 국내에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이 이번 볼턴 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3가지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수미테리 연구원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점이냐?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시도는 그가 장기적 결실보다 단기적 홍보 효과에 집중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 홍보 효과는 결국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됐고 외교 안보적 측면의 정책적 고려는 약했다. 이런 것을 비판한 것 같아요. 둘째, 문재인 정부는 미국 회담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한미 모두의 비현실적 기대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것은 바로 뭐냐? 비현실적 기대, 김정은이의 의도 파악에 실패했다. 정보 판단 능력이 무능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은 오싹할 만큼 이제 분명해졌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큰 위기에 처해 있게 됐고 트럼프 재선 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처럼 주한미군 뭐 그렇게 주둔시켜야 되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 방위비 협상 반년이 끝났는데도 타결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위비 협상을 5배 방위 분담금을 10억 불에서 50억 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아이디어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진도를 못 낼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 협상에서 착각 착오에 빠진 정책과 판단으로 미국을 설득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논평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5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